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남금 잎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울복남금은 하나쯤 키워볼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뒤에 있는 원종복남금 또한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울복남금이나 원종복남금 같은 경우는 한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요즘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거는 지금 구입하기보다는 가을에 구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울복남금이 잘 자라다가 이제 잎이 이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도 되고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잎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증상은 대부분 물을 많이 주었거나 습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뿌리 화분 속 안에 뿌리가 꽉 차 있을 경우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잎이 간혹 후두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구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입이 녹이 적절하게 들어간 그런 방울복남금으로 구입을 하셔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방울복남금을 처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사이즈의 방울복남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올 4월 이후로 방울복남금을 구입했는데 그 방울복남금이 작은 사이즈라 그러면 작은 사이즈라고 그러면 너무 강한 직강에 키우기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가을에 구입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녹이 적절하게 들어간 방울복남금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녹이 들어간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생리작용에 있어서 이상현상을 겪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올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인 모르게 그냥 떨어집니다. 아마 이게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을 했고요. 거의 100% 올금이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이 이 안쪽에 있는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옆 부분으로 해가지고 녹이 있기 때문에 잎이 거의 소실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올금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방울복남금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무지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잎들은 다 올금입니다. 올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이 붙어 있을 경우는, 녹과 같이 있을 경우는 그나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고 줄기가 나중에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줄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소실되었다 태어났다 소실되었다 태어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는 좋은 금들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긴 하지만 꽃대를 잘라 주었을 때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꽃대를 잘라준 부분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왔을 때 이 올금과 녹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라준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올금이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나마 견디기가 쉬운데, 이렇게 올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녹은 있지만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올금입니다. 올금일 경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에 내놓을 경우 문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50% 이상이 거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잎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잎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남금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자구를 구입하는 게 좋은데, 이 처음 방울복랑금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사이즈,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로 구입을 하면 여름에 잘못될 경우가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줄기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여름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는 구입을 하셔야 나중에 줄기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간혹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줄기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줄기만 살아남으면 이렇게 자구가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이 너무 어린 이 줄기를 구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줄기까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이었나요? 작년 겨울에 제가 심어 주었을 때 영상을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키운 건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나눔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키우고 여름을 잘 버티고 가을이 돼서는 한 번씩 좋은 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녹과 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자구나 조금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늘에서 성장을 시킵니다. 뒤에 있는 지금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사이즈였는데 그새 한 달 사이 이렇게 또 많이 커 주었네요. 지금 줄리아 같은 경우도 많이 아팠으면 전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늘에 놓고 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었더니 이 새순이 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다육이, 성장을 시켜야 하는 다육이,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다육이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들어오는 햇살보다는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 들어오는 약한 햇살에서 키운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또 작은 팁을 또 알려드립니다. 저만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꼭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키우면서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는 거는 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질 때 총 3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뿌리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줘서 습도가 높았을 경우, 그리고 이렇게 올금이었을 경우인데요. 뿌리가 가득 차면, 뿌리 같은 경우는 속간에서 분갈이를 해주면 새로운 세력을 얻어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올금으로 태어난 그런 자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물 박사가 와도 풍성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거의 소실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런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늘에서 성장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너무 자주 주지는 마십시오. 지금서부터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웃자랄 수도 있고, 습도가 너무 많아서 원인 모르게 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습도가 높았을 때 떨어지는 현상이 높은데, 특히 고온, 기온이 높았을 때 그 증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갑자기 햇살이 좋은 곳으로 옮기면 줄기까지도 폭삭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을 아끼면서 잎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약을 친다 그래도 스티뮬레이션 C라는 약제가 있긴 하지만, 그 약제를 뿌려준다 그래서 떨어지는 증상이 완전하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떨어지고 줄기가 남았을 때 새 잎이 나는 거지, 그 중간에 멈추면서 건강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고요. 간혹 이렇게 떨어질 때 분갈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를 해주셔도 됩니다. 분갈이를 해주셔도 되는데, 뿌리는 건드리지 마시고 마른 흙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울복랑금, 이렇게 생장점에 나오는 꽃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대들을 너무 빨리 잘라주기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꼭 말리셔야 됩니다. 말리면 그 끝부분이
손으로 잠깐만 건드려도 톡 떼지는데 그 부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장점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이 잎이 닫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자구가 움트고 있습니다. 아마 호피나 방울복당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줄기 이상이 생겨서 잎이 떨어질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거는 또 뿌리가 말라가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당금이나 호피 이런 품종들이 잎이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성은 없고요. 성장기에 접어들면 또 다시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줄기만 이렇게 건강한 줄기만 잘 관리를 해서 가을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피나 방울복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한 물주기보다는 물 조절을 통해서 웃자람과 잎이 떨어지는 과습으로 잎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잎이 떨어질 때는 자리 이동과 그 다음에 물을 주는 텀을 좀 자리 이동을 하지 마시고요. 물을 주는 때도 바짝 말려서 주십시오. 이 습한 상태에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을 더 주게 되면 줄기마저 내려앉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